안녕하세요. 주식은 일정이다. 단기 일정 매매 마스터 박태욱입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린 내용들은요. 단 3일 안에 주식시장의 단기 일정을 베이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 어떤 화면일까요? 제가 실제로 2월, 3월, 4월 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던 내역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투명하게 다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수익 냈던 것들, 그리고 손실 본 내역들까지 투명하게 가지고 왔고요. 자, 승률을 보시면 85%가 넘어가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수익률 또한 150%가 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해당 화면은 제가 빨간색은 수익을 본 종목들이고요. 파란색은 손절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훨씬 더 많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이뿐만 아니라 2월, 3월, 4월 우리가 3개월 동안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조금만 매매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많이 매매를 해왔습니다. 역시나 보시면 이제 빨간색들은 수익을 챙겨간 종목들이고, 파란색은 제가 손절한 종목들입니다. 자, 2월 달에 시장 안 좋을 때도 크게 손절했고, 그리고 4월 초에도 이제 크게 손절한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서 150%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을 보면요, 뭐 3%, 4%, 뭐 5%, 2.9, 3.8, 5.4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지만 제가 추구하는 매매는 어떤 매매냐면 실제로 저희가 매매를 했었을 때 매일 가져가는 수익, 현실적인 수익들을 챙겨가는 게 저의 매매법이다. 그래서 단기 일정 베이스로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잡아서 우리가 30%, 50%, 100% 끌고 가면서 수익 가져가는 거 제일 좋아하시죠.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그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내가 잡지 못한다면 그 수익은 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지만, 그 주도 잡지 못한다면 그 수익은 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놓치더라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가져가는 수익들을 가져가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150% 넘는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가 실제로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리뷰를 하려고 좀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장 스타킹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요, 대부분 단기 기간 안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익률을 다 챙기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충분히 공략을 한다라면 우리가 현실적인 수익들 3%, 5%, 10% 정도는 충분히 챙겨갈 수 있겠죠. 자, 종목들을 확인해 보면요, 제가 4월 16일에 심플랫폼 위너스, 갤럭시아 머니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17.8, 26%, 12.9%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17일 날도 제가 삐아, 대성하이텍, 한택 가져와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삐아는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아직 매수가 레인지에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다시 넣어두시면 되고, 대성하이텍 21%, 한택 8.3%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4월 18일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요, 대상홀딩스, 오파스넷, 한택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6.2, 7.8, 9.3% 다시 한번 또 23일 날 대상홀딩스, 오파스넷, 한택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4월 24일 날 제가 솔트룩스, 오픈롤, 대봉 LS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솔트룩스는 아직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좀 눌리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픈롤도 지금 추세 하단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며칠간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봉 LS는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날 바로 7.3% 상승해주는 모습들, 또한 25일 날 제가 유니온, 제주반도체 대형 포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친구들은 아직도 눌림 자리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도 관심 종목이 넣어두시고 볼 필요가 있겠고, 대형 포장은 13.4%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수익들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있지만 이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없더라도 이 안에서 우리가 3%, 5%, 7% 정도 현실적인 수익들을 충분히 챙겨갈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며칠 만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지 종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신플랫폼 제가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다다음 날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틀 조정받고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고점 기준에 17.8%고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라인들은 여러 번 만들어줬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서 눌림까지 공략을 했다면 더 큰 수익들도 챙겨 나갈 수가 있었겠죠. 자, 다음 위너스입니다. 위너스 제가 이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트리플 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날 기준에 우리가 눌림자를 잘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3일 딱 눌러주고 바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위너스도 26.1% 상승을 해줬다. 눌림을 잡았다면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 장대 양봉 다 먹을 수 없더라도요. 우리가 이 안에서 3%, 5% 정도는 충분히 챙겨갈 라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갤럭시와 머니트리 제가 이날 음봉 떨어진 날 매집봉 뜨고 다음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만에 이제 12.9%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삐아도 제가 방송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알령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니까 우리가 눌림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눌림을 만들어줬고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면은 또 좋은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대성하이텍도 제가 이 장대 양봉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날 바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21%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3일 동안 눌러주고 또 상승을 해주면서 우리가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을 여러 번 만들어주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택. 제가 이 음봉 떨어질 때 말씀드렸죠. 이 추세 라인들만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켜보기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3일 동안 올라오면서 8.3% 올라가주는 모습들. 대상홀딩스도 제가 쭉 떨어지다가 이 양봉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6.2% 상승해주는 모습들. 오파스넷도 제가 음봉 쭉 떨어지다가 양봉 때 말씀드렸고 다음 날 7.8% 올라가주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또한 한택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제가 이날 말씀드렸고 다음 날 또 가지고 와서 한택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9.3%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대상홀딩스도 제가 한번 추세 하단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날 5.5% 그리고 오파스넷도 제가 추세 하단부에서 말씀드리고 다음날 3%권 그리고 한택 제가 이날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이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켜봐도 된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솔트룩스는 제가 이날 십자 캔들 변곡점이 생성이 됐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여기까지 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솔트룩스도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픈롤 또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추세 하단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손익비가 좋죠. 손절은 이만큼 수익이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픈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봉에서 또한 제가 이 양봉날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바로 7.3%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자, 유니온 제가 눌림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눌림 자리 지금 형성을 해주고 있고 이 자리만 이탈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손익비적으로 충분히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이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유니온도 꼭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주반도체도 제가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관련된 친구들이 갑자기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가 추가 상승 모멘텀도 나올 수 있지만 눌림에 대한 부분들 이 추세만 깨지지 않는다면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주반도체도 아직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대형 포장 제가 이때 방송에 말씀드리고 하루 이틀 만에 13.4% 윗꼬리 길게 달아주면서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오늘장 스타킹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이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오늘장 스타킹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실 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일정 매매입니다. 일정 매매가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요? 어떤 섹터가 올라갈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 어떤 섹터를 잡아야 될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이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일정을 베이스로 매매를 하는 게 일정 매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일정 매매하는 방법,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거나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일정 매매가 뭔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정 매매가 뭔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은 뉴스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정이 왜 뉴스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냥 일정이 아니고요. 주식 시장에 관련돼 있는 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정에 관련주와 수혜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주식 시장에 관련돼 있는 일정이 시작하는 날 대부분 뉴스가 나옵니다. 어떤 뉴스가 나올까요? 이 일정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나 호재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일정 매매 키워드는 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주식 시장에 관련돼 있는 일정들이 시작하는 날 뉴스가 나온다. 긍정적인 기사와 호재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 일정과 관련돼 있는 관련주와 수혜주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어떤 재료로? 이 뉴스, 긍정적인 기사와 호재 기사를 베이스로 상승 모멘텀을 받아서 일정 시작하는 날 관련주와 수혜주가 올라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정 시작하고 뉴스가 나왔을 때 관련주와 수혜주가 올라갈 때 잡아서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당일 단타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일정을 알고 이 관련주와 수혜주가 뭔지만 안다라면 일정이 시작하기 전에 공략을 해서 일정이 시작하는 날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 호재 기사가 나오고 관련주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닌 팔고 나오는 전략들을 가져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 더 우리가 단기 고점에 물리거나 리스크 관리하기 좋겠죠. 그래서 일정을 알고 관련주 수혜주만 알면 우리가 일정 시작하기 전에 공략을 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일정 매매 정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의 일정 매매는요, 3일입니다. 자, 왜 3일이냐면 3일 전 일정이 시작하기 3일 전에 우리는 해당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요. 그리고 3일 안에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들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의 일정 매매는 3일이라고 키워드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정 매매의 장점들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급등 단타를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크나큰 장점이에요. 왜 이게 장점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선 우리가 급등 단타라는 게 뭡니까? 주가가 갑자기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준 급하게 등락폭이 증가하는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게 급등 단타입니다. 우리가 급등 단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등 단타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부분 따라가서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추격 매수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경험들이 있죠. 단기 고점에 물리는 경험들. 우리가 윗꼬리에 많이 물리잖아요. 개인 매매들이 매매를 했었을 때. 그게 다 급등 단타를 따라가서 추격 매매를 하면서 단기 고점에 물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라인들은 얼마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밑으로 빠질 자리는 많기 때문에 손실 볼 라인들은 커진다. 즉 손익비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급등 단타를 따라가서 매매를 하게 되면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 단기적인 고점에 물릴 확률들이 높아지면서 손익비가 안 좋은 매매다라는 겁니다. 물론 장점도 있죠. 빠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수익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빠르게 나온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는 급등 단타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고점에 물릴 확률들이 없고 손익비가 안 좋은 매매를 할 확률이 없다. 오히려 급등 단타의 단점들을 안 가져가는 게 역으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일정 매매는 언제 매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정이 시작하기
3일 전에 매수를 하는 전략들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정 시작하기 3일 전은요.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침해를 하면서 매집을 하면서 천천히 물량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정 시작하기 전에 선침해랑 매집을 하면서 일정 가지고 매매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하는 매매법이에요. 그 매매법을 지금 배우고 있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장점을 보면 우리가 급등하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사도 되고 점심에 사도 되고 점심시간에 사도 되고 장 끝나기 전에 종가 베팅으로 사도 되고 천천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레인지를 충분히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우리가 컴퓨터로도 많이 매매하지만 휴대폰으로도 많이 매매하죠. 급등 단타를 매매하기 위해선 우리가 손도 빨라야 되고요. 호가도 빨리 봐야 되고요. 1초라도 더 빨리 파냐 안 파느냐 이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휴대폰으로 매매를 했었을 때 컴퓨터로 매매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빠르게 매매해도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급등 단타를 할 때 매도 타점을 놓치고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정 매매는 천천히 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종목 이름 치는데 1분, 2분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호가에 주문 걸어 놓는데 2분, 3분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살 수 있는 장점은 있고 또 매도는 반대로 빠르게 가져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3일 안에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했지 3일 동안 계속 들고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샀는데 오늘 수익 나면 바로 팔면 되고요. 오늘 샀는데 내일 아침에 수익 나면 바로 팔면 됩니다. 오늘 샀는데 뭐 사자마자 바로 수익 난다? 그럼 바로 팔면 되죠. 그래서 매도는 빠르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급등 단타의 장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일정 매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앞부분부터 제가 계속 3일, 3일, 3일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왜 꼭 3일 전에 사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꼭 일정 시작하기 3일 전에 살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강한 수급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일정 시작하기 3일 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일정 시작하기 3일 전에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7일 전, 5일 전, 뭐 2주일 전 다 해봤는데 이 일정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수급이 실제로 확 들어오는 건 3일 전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전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위에 3일 전에 사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25년 하반기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가 일정 하나를 알았습니다. 2025년 하반기 11월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돼 있다. 항공우주 관련주, 누리호 관련된 관련주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근데 11월 하반기에 발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1월에 있는 일정 항공우주 관련주, 누리호 관련된 관련주 지금 사두면 될까요? 사둬도 됩니다. 지금 사도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으나 이 일정에 대한 단기 강한 수급들은 언제 들어온다? 대부분 일정 시작하기 3일 전에 들어온다. 우리가 넉넉하게 11월에 발사니까 10월부터 그 기대감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몇 월이죠? 5월 달입니다. 자, 5월 달에 사놓고 우리가 10월 달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뭐 이 종목을 한 1,000만 원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5월 달에 1,000만 원을 샀고요. 5개월이 기다려서 10월, 11월이 돼서 해당 종목이 올라가서 수익을 챙길 수는 있지만 이게 엄청나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저는 3일 전에 사서 3일 안에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한 달에 주식시장이 한 20에서 22거래일 정도 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3일 전에 사서 3일 안에 매도하면 우리는 3일에 한 번씩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7번을 매매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5월에 사서 10월에 팔게 되는 이 일정 관련주 1,000만 원치를 사놓으면 딱 한 번 매매합니다. 근데 우리는 3일에 한 번씩 한 달에 7번, 5개월 동안 몇 번을 매매할 수 있다? 35번을 매매할 수 있다. 즉 여기는 1,000만 원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한 번 볼 수 있지만 우리는 35번 살 수 있기 때문에 3억 5천만 원치를 매매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일 전에 사서 3일 안에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매우 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용들은요,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생각을 좀 잘 해보면 제가 일정 매매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설명을 지금 드렸습니다. 이 일정 매매로 실제로 우리가 돈을 벌어갈 수 있는가? 그 기법이 돈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많은 기법들, 좋은 기법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주식시장에 사용을 했었을 때 돈을 벌어다 줘야만 그게 실제로 좋은 기법입니다. 저는 실제로 일정 베이스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매매했던 내역들 중에 예시를 좀 최근 거 몇 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블루엠텍을 매매했고요. 일정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었을 때 비만 치료제 11세 이상부터 투여를 한다, 이 허가를 한다라는 내용들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루엠텍을 장 초반에 13,500원에서 14,300원 렌지를 공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상한가까지 직행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을 좀 잘 알고 이 일정이 좀 강한 일정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종목들도 일정 베이스를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9시 47분에 블루엠텍을 공략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실제로 상한가까지 수익들을 챙겨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은 온코닉 테라퓨틱스입니다. 이 종목을 왜 매매했냐?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일정이죠. 자, 표적 항암제 네스파립 FDA 승인 모멘텀이 나왔었고 그게 지속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뒀다가 공략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4월 11일 23,000원 이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라인들을 여러 번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온코닉 테라피틱스 9시 12분에 4월 11일 날 공략을 해서 수익들을 가져갔고요. 자, 다음은 동양철관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수익 챙기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뭘 봐야 된다? 일정. 미국 알래스카 가스관 협력에 대한 기대감 관련된 내용들이 이날 우리가 공략을 할 때 4월 9일 날 공략을 했는데 공략하기 전에 9시가 되기 전부터 이게 한 8시쯤인가 관련된 기사들 일정들이 나오면서 막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이제 주목을 해서 저도 보고 있었고요. 아침에 갭 뜨고 나서 쭉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1,050원에서 1,100원 레인지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동행철가 어디까지? 상한가까지 또 직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9시 47분 4월 9일 날 아침에 우리가 갭 뜨고 빠졌을 때 공략을 했고 바로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신플랫폼입니다. 신플랫폼 왜 공략을 했었을까요? 일정이 역시나 중요하겠죠. 아마존 한국 서비스 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플랫폼을 공략을 했는데 신플랫폼 4월 3일 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을 하고 나서 13,000에서 13,430원 레인지 공략을 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간들을요. 한 2시간 정도 충분히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들을 만들어줬고 계단식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을 충분히 만들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9시 17분에 신플랫폼 공략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3일 전에 사서 3일 안에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라고 했고 대부분 예시를 봤었을 때 오늘 사서 오늘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일 안에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3일 동안 끌고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사고 팔고 아무리 많이 해봤자 1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죠. 그럼 우리는 남은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개장되어 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건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부분 일정 베이스로 매매를 할 때 종가 베팅을 많이 진행하게 돼요. 종가 베팅을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 종가 베팅 종목들 변동폭이 좀 커지는 모습들을 이용해서 익절하는 전략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장인분들은 종가 베팅 하시고 아침에 익절하고 본업을 하러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아침에 익절하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또 종가 베팅 기다려야 될까요? 그 전에 우리는 당일 뉴스 단타 매매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분들은 대부분 종가 베팅하고 뭐 내가 저녁에 일하거나 뭐 밤에 일해서 낮에 시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평일에 이제 오전이나 뭐 오후에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연차를 쓰거나 아니면 평일에 좀 쉬고 주말에 많이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일 뉴스 단타 매매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제가 실제로 당일 뉴스 단타 매매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을 기사를 좀 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팁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면 주식시장이 열려서 주식시장이 끝날 때까지 하루에 주식 관련된 기사들이 몇 개나 나올까요? 제가 알기론 수백 개가 나옵니다. 저도 하루에 100개 정도의 기사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중에 어떤 기사를 보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좀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왜 종목 이름이 나와야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종목 이름이 나오면 그 종목만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에어레인이니까 우리가 LNG 관련된 기사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섹터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동양철강 봐야 되죠. 하이스틸 봐야 되죠. 슈스틸 봐야 되죠. 에어레인 봐야 되죠. 한택 봐야 되죠. 넥스틸 봐야 되죠. 엄청 많아요. 우리가 LNG, 철강 관련주, 관광 관련주, 그리고 관련돼 있는 LNG 관련주, 알래스카 관련주를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언제 보고 있습니까? 이거 찾아보다가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라인들을 다 놓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이름이 들어가는 종목을 먼저 선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내용들을 확인해 봤었을 때 기사, 헤드라인 기사에서 최초, 독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에 당일 수급이 강하게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100개, 200개 기사를 보더라도 종목 이름이 들어가고 최초 독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라면 그때는 그 종목만 딱 보고 매매를 했었을 때 당일 뉴스 단타 매매를 하면 확률이 우리가 단타 성공률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 기사 나왔을 때 저는 해당 종목을 공략을 했어요. 이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일정이 뉴스가 나왔었고 그래서 당일 뉴스를 우리가 보자마자 3분 만에 보고 캐치해서 공략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라인에서 우리가 3월 18일 날 에어레인을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현실적인 5% 수익 깔끔하게 챙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익 챙기고 나서도 엄청난 상승들을 보여줬다. 즉 당일 뉴스 단타 관련된 기사들을 우리가 잘 찾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하루에도 20%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발굴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또 다른 예시 또 보겠습니다. 뭐 들어가야 된다고요? 종목 이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독점 출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종목 이름 들어갔죠. 독점이라는 단어 들어갔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해당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겠죠. 역시나 해당 뉴스들이 나온 날 우리가 대봉 LS를 공략을 했습니다. 바로 내용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붙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해당 라인 15,000에서 15,500원 렌즈에서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4.9% 수익을 챙겨 나갔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나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면서 어디까지? 상한가까지 또 직행해주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우리가 당일 뉴스 단타 매매, 기사만 잘 고르면 당일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캐치해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다음은요. 제가 검색기 증정해 드릴 겁니다. 이 검색기 어떻게 증정해 드릴 거냐면 선착순을 좀 드릴 거예요. 지금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보시면서 공부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 종가 비트 검색기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딱 150분, 공부 열심히 하시는 150분에게 증정해 드릴 예정이니까 선착순으로 지급해 드릴 거니까 지금 당장 빨리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해당 검색기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검색기 우리가 받아가면 좋지만 검색기를 받았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검색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들을 보면요. 종가 베팅 라이브를 제가 실제로 월, 수, 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 2시 40분부터 3시 20분에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여기에 놓고 사용하는 검색기, 이 종가 베팅 검색기를 증정해 드릴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검색기를 크게 봤었을 때 이렇게 종목들이 뜹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뜨고 하루에 한 20개, 많게는 40개 정도가 떠요.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종목들을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일정이 있는 친구들을 뽑아서 고른다라면 이 안에서 충분히 선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2시 40분부터
종가 베팅 라이브를 한다고 했죠. 2시 40분부터 3시까지는 대부분 무엇을 하느냐? 오늘 시장 어땠는지, 어떤 일정이 있어서 어떤 섹터를 오늘 종가 베팅 섹터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실제로 우리가 종가 베팅하는 건 3시부터 3시 20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만에 종목들을 선별해서 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날 갭 상승을 챙길 수 있는 게 종가 베팅의 엄청난 매력이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당일 단타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갭이라는 게 뜨고 나서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친구를 우리가 시초가 매매나 당일 단타 매매를 많이 진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건 이 갭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날 갭이 뜨게 되면 이 갭에 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고요. 또한 시간의 단일가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넥스트레이드 종목들이 많아졌죠. 넥스트레이드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이 넥스트레이드 종목들이 올라갔었을 때 우리가 저녁 8시까지 넥스트레이드가 진행되니까 그때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종가 베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종가에 매수한다고 했죠. 3시부터 3시 20분까지 단 20분만 보고 종목들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좀 보셨다시피 대부분 우리는 매도를 아침에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매도하는 전략들을 많이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을 한 5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만 짧게 보게 된다고 한다면 빠르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크나큰 지장이 없다라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회사에서 점심시간도 1시간입니다. 그 1시간 안에 우리가 모든 수익들 사고 팔고가 끝난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가 검색기 얘기하다가 이제 쭉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종가 베팅 검색기를 직접 제가 만들었고 제 검색기는 어떤 게 뜨냐? 돌파랑 눌림이 둘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원래 로직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로직을 보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차트로 가지고 왔고요. 대부분 검색기를 한번 만들어 보셨거나 증정 받아 보신 분들은요 아실 겁니다. 돌파 검색기는 돌파 검색기고 눌림 검색기는 눌림 검색기예요. 하지만 제 검색기는 둘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멀티 검색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멀티 검색기냐? 어떤 자리에 종목들이 뜨냐라고 봤었을 때 이렇게 매물대가 쌓여 있고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날 여기에 있는 친구들만 검색이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래대금이 터지고 올라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단기 차익 실현들이 나오고 나서 이 십자 캔들, 도지 캔들, 이 변곡점들이 만들어진 이 자리에만 검색이 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돌파 자리에서 돌파하고 슈팅이 나오냐, 조정받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죠. 그럼 승률은 5대 5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변곡점에서 재반등이 나와서 올라가느냐, 무너지느냐. 이것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5대 5입니다, 확률이. 자, 그런데 맨 앞부분에 제가 제 매매 일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서 제 승률은 85%가 넘어갔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매매할 때 돌파 자리에 5대 5가 아닌 8.5대 1.5다. 이 변곡점에서 상승할 확률이 8.5대 떨어질 확률이 1.5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돌파 자리에서 떨어지냐 올라가냐, 변곡점에서 올라가냐 떨어지냐 5대 5인데 왜 너만 8.5대 1.5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비법이 뭐냐면 바로 일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며칠 뒤에 일정이 있는 돌파 자리에 있는 종목들, 일정이 있는 눌림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도 8.5대 1.5 승률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돌파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아니고 일정이 조만간 있는 친구들의 돌파 자리, 일정이 조만간 있는 친구들의 변곡점 눌림 자리를 공략을 해야 높은 승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실제로 제 종가 베팅 검색기, 멀티 검색기에 들어가는 로직이고요.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선착순으로 받아가시면 해당 로직이 들어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종가 베팅 검색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멀티 검색기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상승장,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는 하락장, 뭐 횡보장, 조정장 등등 여러 가지 장에서도 우리는 돌파와 눌림 둘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이 검색기 하나로 우리가 계속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돌파 매매는요, 상승장일 때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시장이 좋고 상승장일 때 돌파 매매를 했었을 때 돌파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가는 놈들이 더 가고 가는 놈이 더 빨리 가고 돌파 매매 성공 확률이 상승장일 때 많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는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내면서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돌파 매매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또한 반대로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하락하는 시장인데 돌파 매매를 했었을 때 우리가 돌파를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락장, 무너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종목이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즉 손익비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안전하게 눌림 매매, 하락장이나 박스장이나 불안한 시장에서는 안전한 좀 눌림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왜? 강한 상승들을 보여주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오면 추세 하단부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서 반등을 먹으면 큰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짧게 손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은 하락장 매매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종가 베팅 검색기지만 멀티 검색기, 장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모두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일정 베이스로 종가 베팅을 했었을 때 수익이 난 종목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어떤 걸 가져왔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하면 어쨌든 저 검색기와 함께 일정과 함께 매매를 했었을 때 수익이 나야 좋은 검색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져온 내용들이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내역들 몇 개만 좀 가지고 왔는데 우선 대형 포장이라는 친구를 매매했습니다. 일정은 뭐가 있었을까요? 조기 대선 6월 3일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 포장을 이 자리에서 종가 베팅으로 4월 25일 날 공략을 했다. 그래서 1,400원에서 1,440원 레인지 공략을 했고요. 하루 이틀 만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 주면서 우리가 현실적인 수익들 그리고 추가적인 수익도 더 가져갈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수익들을 챙겨갔다. 이 종목 제가 실제로 라이브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실제로 수익들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에 인스피언이라는 친구도 우리가 종가 베팅 진행해서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 뭐 있어야 된다고요? 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월드 IT 쇼가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시작하기 전 4월 23일 날 인스피언을 공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8,100원에서 8,350원 레인지 우리가 공략을 했고요. 바로 다음 날 주가가 급등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현실적인 수익들을 충분히 챙겨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종목도 제가 라이브에서 직접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한택 우리가 공략을 했습니다. 자, 일정 당연히 있어야겠죠. 한국, 미국, LNG 실무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고 우리가 4월 21일 날 공략을 했고 다음 날 이게 갭이에요. 이게 갭인데 갭 포함해가지고 급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우리가 충분한 수익들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역시나 이 한택도 제가 라이브에서 직접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도 공략을 했어요. 지금은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했는데 일정 기술주 저가 매수세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눌림목이라서 공략을 했고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 이렇게 이런 추세 라인들이 형성이 되죠. 이 추세 하단부 여기에서 공략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수익들을 챙겨 나갔다. 역시나 이 종목도 제가 라이브에서 직접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다음은 대상홀딩스인데 역시나 일정 조기 대선 6월 3일 정책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16일 날 공략을 했어요. 16일 날 여기서 공략을 했고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실제로 현실적인 수익들을 챙겨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라이브에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경남스틸 일정 보면은 미국 알래스카 가스관 협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월 11일 날 공략을 했고 바로 다음 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5.7% 현실적인 수익들을 가져갔고 이 종목 역시나 라이브에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휴스틸. 역시나 미국 알래스카 가스관 협력에 대한 기대감들 4월 14일 날 공략했고 다음 날 바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실제로 현실적인 수익들을 가져갔고 라이브에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가방 컴퍼니인데 일정을 보면요. 조기 대선 관련된 이제 정책주고 우리가 4월 7일 날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살짝 개파락했지만 다시 올라오면서 우리가 3% 수익은 충분히 챙겨갈 라인들을 만들어줬다. 역시나 제가 라이브에서 직접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검색기 이렇게 만들어서 증정을 해드리는데 그냥 로직만 띡 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설정하는지 뭐 어떤 걸 클릭해서 어떤 거 눌러가지고 어떤 걸 체크하고 어떤 걸 누르면 설정이 되는지 세세하게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요. 아직 150분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을 하시고 검색기 받아가시고 높은 승률 그리고 캘린더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번 주에 어떤 일정을 봐야 되는가? 이걸 주목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종가베팅 검색기도 이제 얻었겠다. 필요한 건 일정들입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오늘이 이제 빨간 날이니까 내일도 쉬죠. 내일도 쉬는 날이기 때문에 7일 날 시장이 열립니다. 7일 날 시장이 열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유럽 최대 전력 반도체 전시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력이랑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7일 날 또 어떤 게 진행이 되느냐? 인터배터리가 진행이 됩니다. 인터배터리가 한국에서 진행이 됐었을 때도 2차 전지 관련주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배터리 유럽이 개최될 때도 우리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도 주목을 이번 주에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제 유럽의 간 학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암 관련돼 가지고 바이오 친구들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돌파나 눌림 자리에 있는 전력 기기, 뭐 전력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돌파 자리에 있거나 눌림 자리에 있는 친구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또한 바이오, 돌파 자리에 있거나 눌림 자리에 있는 친구들, 변곡점에 있는 친구들 중에 바이오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공략을 했었을 때 높은 승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제가 캘린더를 직접 다 수기로 만듭니다. 저는 하루에 주식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기사를 한 100개 정도 이상은 매일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직접 이 전자캘린더라고 해서 어떤 날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세세하게 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 정리를 해놓는 이 캘린더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다 증정해 드릴 거니까 캘린더도 꼭 받아가시고 검색기랑 같이 사용을 하시면 우리가 높은 승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 캘린더 5월달 캘린더를 증정해 드렸는데 제가 증정해 드리고 난 뒤에 일정들이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겠죠. 그 일정들은 우리가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아침 8시 30분마다 추가 일정에 업데이트 되어 있는 내용들을 아침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들 그리고 업데이트된 일정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해당 내용들을 받아 가시면 우리가 검색기랑 같이 썼을 때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요. 제가 장중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이요. 돈이 되는 힌트들이 많습니다. 어떤 얘기냐? 지금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4월 28일 며칠 전입니다. 따끈따끈한 이야기고요. 오늘 단타할 거면 ICTK, 아톤 이런 친구들 눌림을 보는 게 베스트다라고 몇 시에? 9시 17분에 시장 파악을 끝내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날 ICTK 주가는 어땠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17분 시점이 ICTK 주가가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힌트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겠죠. 자, 이뿐만 아니라 제가 4월 24일 날 꿈비 급등하고 있다 링크까지 같이 걸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말씀드릴 때가 1시 11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때 조금만 관심 있게 봤었더라면 이때 이 시점이 이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잘 공략을 했었더라도
이 수익들 전체는 못 가져가더라도 일부에 대한 수익들은 우리가 충분히 챙겨갈 수 있었던 돈이 되는 힌트들을 받아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또한 4월 23일 날 차이 커뮤니케이션 좋다. 눌림 잘 보면 1.1만 원 언저리까지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9시 46분, 47분 VA 딱 걸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자리가 어디였냐? 여기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VI 때만 봤었더라도 충분히 수익들을 가져갈 수 있는 라인들을 여러 번이나 형성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또 돈이 되는 힌트들을 받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4월 21일 날도 제가 대한제당 매력 있다라고 이렇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은 몰빵하는 것보다 분할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 상하방이 좀 열려 있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때 시간이 10시 42분 4월 21일이었습니다. 자, 대한제당 이날 주가는 어땠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시점이 이 시점이었고 매력 있게 보다가 주가는 어디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우리가 여기서 저거 다 수익은 못 가져가더라도 일부에 대한 수익들은 충분히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4월 18일 날 제가 9시 반쯤에 경남 스테일 급등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이 이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경남 스테일 어디까지? 상한가까지 직행해줬습니다. 제가 급등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힌트를 미리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관심 있게 봤었더라면 이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이 안에 현실적인 3, 5, 7% 정도는 충분히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15일 날 제가 센즈랩 잘 간다. 16일 날도 센즈랩만 주구장창 보면서 눌림을 보면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5일, 16일 제가 언급했던 시점이 센즈랩이 여기였고 15일, 16일 날 여기였어요. 15일 날 제가 언급해드릴 때 봤었더라면 다음 날의 수익들을 챙겨갈 수 있었고 16일 날 눌림만 잘 봤었더라도 수익들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는 라인들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 즉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런 돈이 되는 꿀팁, 힌트들도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에어레인 심상치 않다. 상한가 갈 것 같다. 이거 11시 제가 1분 링크 올려드리고 4분에 말씀드렸거든요. 4월 10일 날. 그 자리가 여기예요. 어디까지? 상한가까지 바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좀 늦게 보더라도 여기서 잡았어도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이스트 소프트 올라가는 모습들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자캘린더 직접 만든 거 공유해 드릴 거고요. 아침 8시 반에 이제 오늘 상승 모멘텀이 있는 친구들 뉴스까지 같이 공유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관련주까지 직접 정리하실 필요 없게 제가 다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관련주까지 다 보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내일 그럼 시장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MOT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번 주 시장의 일정들이 인터배터리가 있다. 인터배터리 유럽 있다라고 했고 지금 5월 7일부터 9일인데 현지 시간 기준에 7일부터 9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시간에서는 아마 8일부터 10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MOT는 2차 전지 장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특별한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삼성 SDI 탭 웰딩 장비 무슨 독점 공급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 SDI에서 ESS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 조립 공정 개발 라인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 SDI와 이제 많이 내용들이 엮여 있고 독점 공급사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올라갈 때 제일 우리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MOT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MOT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차트를 봤었을 때 저는 매수가를 2개 준비했어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MOT를 보면 지금 이런 박스를 좀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박스를 그리고 있고 최근에 박스 중간값을 뚫어주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8,500원에서 9,000원 라인들 요 라인에서 우리가 1차 매수 전략들을 가져가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의 저는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더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7,500원에서 8,000원 이 박스 하단부를 공략을 했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올라가도 수익, 여기서 올라가도 수익이니까 이 박스 상단 라인
11,000원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열어두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역시나 박스를 이탈하는 7,000원 라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OT 우리가 내일부터 관심 있게 보면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빨간 날인데 쉬는 날인데 다들 공부하시면서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